잘 들으세요. 스텝 4 풀이할 거예요. 몇 페이지인가요? 이거 이제 148인가요? 맞죠? 자, 조용. 앞에 집중. 네. 자, 부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잘라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잘라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해야 돼? 얘는 요렇게 생긴 모양이 위로 쌓여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부피를 구하기가 훨씬 쉬워요. 알겠니? 그럼 우리는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면적을 구하는 것도 이게 지금 여기가 5cm인 게 나왔네. 그러면 생각을 할 때 8짜리에서 5짜리를 잘라내니까 64에서 25 빼서 몇이니? 그럼 39인가요? 39를 만들고 이거 곱하기 3이 나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구했나요? 기억이 안 나. 이렇게 구했나요? 이렇게 구하세요.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 저는 그 반작품 이렇게 해야 나중에 어딨어? 여기 이런 거 부피 구하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라 그랬어 얘도 8, 9 72짜리에서 4, 16짜리를 빼고 얘 높이 15만큼 올린다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생각을 조금 다르게 더 쉽게 푸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4번 문제, 2번 문제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3번 문제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자, 4번을 보면 밑면의 둘레가 28, 색칠한 밑면의 넓이를 구하여 겉넓이가 220이다. 직육면체 사각기둥의 넓이를 구하는 거 여러분 겉넓이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 전개도 자체는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상관없어요. 밑면의 둘레 28이 이거지? 얘는 얘랑 길이가 똑같아. 맞니? 여기가 28이에요. 자, 그리고 높이가 5니까 여기의 길이가 5라는 소리야. 그치? 그럼 얘는 면적이 어떻게 된다? 140이 된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가 똑같으니까 2a 더하기 140이 220이에요. 나오면 되는 거네. A는 40. 제곱센티미터 단위 써주셔야 될 거고. 알겠죠? 여러분 쉽죠?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방법을 이게 내가 설명해주는 거 따로 여러분 문제 풀이하는 방법 따로가 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 자, 6번도 겉넓이 문제가 대부분 그래. 겉넓이가 468이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옆면이 있고 여기에 밑면 두 개가 9, 12짜리 밑면 두 개가 달려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21의 2배라고. 맞지? 집중해. 여기의 길이 42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108이니까 높이 h라고 해주면 전체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니? 42 곱하기 h 요거예요. 그쵸? 이거 더하기 108 곱하기 2 맞죠? 얘가 468이다가 나오면 h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네. 그쵸? 그럼 부피 구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유형을 제일 어려워해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맞고. 알겠지? 겉넓이를 구할 때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인지 구해서 9 곱하기 h 2개 12 곱하기 h 2개 9 곱하기 12 2개 이게 맞는 방법이지만 비효율적이라고. 알겠습니까? 왜냐? 이게 언제 더 제일 강점이 있어요? 이 8번 문제 풀 때 정말 강점이 있죠. 얘 겉넓이를 구하는 것도 여러분 전개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라니까. 그치? 그러면 얘의 둘레가 요거랑 똑같다고. 맞죠? 그리고 얘의 둘레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이랑 둘레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거든. 맞습니까? 자, 길이가 여기는 15 나왔고 여기는 13 나왔고 뭐 여기가 5예요 여기가 6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어. 그냥 15 곱하기 13의 2배야. 맞죠?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는 56인 거, 높이가 7인 거.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 2개랑 이만큼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풀이에도 이제 이게 있어야 돼. 56 곱하기 7이랑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되죠? 15 곱하기 13에서 6 곱하기 5를 빼고 얘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네. 맞지? 여러분 이 식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알겠나요?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이게 답이 뭐 722였나? 뭐 그랬던 것 같고 그쵸? 9번 문제 보면요. 그래 이 문제도 이렇게 나왔죠. 가의 둘레가 70인데 가의 길이가 몇몇인지 전혀 안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긴 거를 A 짧은 거를 B라고 하면 우리는 둘레가 12니까 뭘 알게 되는 거지 이제? EA 플러스 2B는 12. 그래서 A 더하기 2는 6. 요거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겠네요. 그쵸? 좋아요. 그래서 넓이가 8이다. A 곱하기 8이 A 곱하기 B가 뭔 소리야? A 곱하기 B가 8이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아나 요거 숫자 찾아낼 수 있겠죠? A가 몇이고 B가 몇이고 그치? 얘는 숫자가 쉬웠을 때고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다는 거네. 건널비 구하려면 네. 그치?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제 여기가 4고 여기가 2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또 우리는 이 길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네. 그치? 근데 사실 이 길이는 12인 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쵸? 또 여기서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꼼꼼히 읽었다면 이만큼이 12니까 이 길이가 10이구나가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건널비 구하려면 그러면 12 곱하기 4에다가 4 곱하기 2가 2개예요. 답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지금 건우가 물어본 게 이런 거죠. 밑넓이가 72인 직육면체 얘도 지금 똑같이 그릴 거예요.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72래.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했을 때 밑면의 둘레가 36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가 몇? 18 그치? 그리고 A 곱하기 B는 72 그러면 숫자가 크면 우리는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과정 고등과정을 배우면 얘를 뭐 푸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지금 전혀 아니고 우리는 곱해서 72가 되는 순서상을 머릿속에서 짜야 돼요. 머릿속에서 짜고 머릿속에서 안 되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1, 72 당연히 더해서 18 안 되지. 그러면 2, 36 당연히 안 되고 3, 그 다음에 24, 4, 18 안 되지. 그치? 또 6, 12 하면은 얘가 되는 거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는 6이에요. 하나는 12예요. 맞지? 둘레 이만큼은 36이에요. 높이는 몰라요. 그쵸? 요거는 72인 거 알아요. 위아래에서.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니? 36 곱하기 h 더하기 72가 2개면 건널비인 432예요 를 통해서 h를 구하고 그러면 요거를 알게 되는 거고 하나가 12예요 하나가 6이에요 알았으니까 12 더하기 6 더하기 h를 한 다음에 모서리 길이야 보니까 4개씩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막 이렇게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요? 네.
자, 13번 보면 건널비가 404라죠. 여러분 그럼 그림 보면서 이제 나란히 앞에 보시고 자연스럽게 펼쳐야겠죠? 그리고 위아래 뚜껑 달아주고 얘가 48, 48인 거 알고, 그치? 그리고 여기가 몇이에요 그럼? 6, 8 두 개씩이니까 14가 두 개라서 그래 여기 28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높이 h라고 해주면 28 곱하기 h에다가 48짜리 두 개를 하면 이게 404. 그래서 28h는 404에서 96만큼 빼야 되는 거네. 그럼 몇이죠? 308인가요? 그러면 h는 11이에요. 나와요. 그치? 부피는 그럼 6 곱하기 8 곱하기 11 하면 되는 거고. 알겠나요? 자, 그래. 이 문제 계산 실수가 너무 많죠. 선생님이 이렇게 정성껏 설명을 했었죠. 그쵸?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림 너무 아깝다. 그치? 자,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 위아래 요렇게 두 개 생겼어요. 우리는 얘가 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치?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이만큼 16이에요. 이만큼 13이에요. 여기는 6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16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도 16이야. 13, 13이야. 그치? 16 두 개, 13 두 개. 맞지? 그럼 뭐 빠졌어? 66 두 개 빠졌어? 12 추가해주면 되는 거네. 맞습니까? 여기서 32, 여기서 26, 12까지 하면은 38에 이렇게 해서 70 나오네요. 이만큼 길이가 70. 얘는 헷갈리면 안 돼. 여기가 아니야. 지금 그림이 지금 뒷면으로 여기가 12야. 그래. 그러면 70 곱하기 12 하면 여긴 840 나올 거고. 그치? 여기 쉬워요. 이게 안 어려워요. 알겠죠? 방법을 정확히 알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풀어주는 방법하고 여러분이 풀이하는 방법이 따로 놀면 안 돼요. 알겠어? 선생님 걸 최대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쵸? 얘는요 16 곱하기 13 직사각형에서 여기의 길이가 7 나오잖아요. 그쵸? 6 곱하기 7만큼 빼주면 되는 거네. 그쵸? 16 곱하기 13 몇이죠? 48에 16 하면 208 되고, 여기서 42만큼 빼면 162 되네요. 그치? 그럼 162 두 개에다가 70 곱하기 12 더해주니까 324에 840. 뭐 이상한데? 이 숫자 아니었는데? 그러네요. 여기가 틀렸네. 166이네요. 166. 그쵸? 166. 그렇지. 그러니까 332죠. 여기에 840 더해져서 117이 단위까지 쓰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16번 문제하고 그 10번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쵸? 앞에 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닮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닮음. 정사각형으로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얘가 있고 딱 2배를 해서 얘가 있고 딱 3배를 해서 얘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닮은 비는요 길이의 비를 뜻해요. 그러면 얘는 닮은 비가 1대 2대 3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괜찮니? 닮은 비는 길이의 비인데, 자, 그러면 얘네 세 개의 넓이 비는 어떻게 되죠? 넓이 비. 1대 4대 1대 4대 9. 얘는 말 그대로 넓이의 비니까 닮은 비는
닮은 B는 1대 2대 3인데 넓이 B는 1대 4대 9예요. 나오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부피 B를 만들 거야. 부피 B라는 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주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주고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몇 대 몇 대 몇이죠 이거는? 1대 8대 8대 27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면 닮은 B가 1대 2대 3이다가 아니고 이제는 닮은 B가 A 대 B 대 C예요 라고 할 거예요. 몇인지 몰라요. 길이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 근데 이랬을 때 넓이 B는 어떻게 나온다? A 대 2 A 제곱 대 B 제곱 대 C 제곱일 거고 부피 B는 C 3제곱이라고. 그렇지. 근데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 지금 이 10번 문제에서는 각 모서리의 길이를 정확히 3배, 3배, 3배를 늘렸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닮음인 걸 정확히 판단을 먼저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란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 얘가 있는데 여기의 길이 1이야. 그래서 얘의 건널비 몇이었어? 1짜리가 6면체라서 6개 있으니까 건널비 6이야 나왔잖아. 그치? 근데 2배로 늘려서 얘 건널비 몇이야 하니까 12라 그랬어. 아, 3배로 늘려서 18이라 그랬어. 그치? 아니죠. 그쵸? 얘가 이제 6이었으면 여러분 길이가 2배씩 늘어났으면 넓이는 몇 배가 된다고요? 4배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얘는 여기에서는 1 곱하기 1짜리가 6개, 여기에서는 이제 3배 했으니까 3 곱하기 3짜리가 몇 개? 6개야. 그치? 변의 길이가 3배가 됐으면 넓이는 몇 배가 된다고? 9배가 된다. 아니 3배가 됐을 때는 9배가 되는 거고 2배가 됐을 때는 4배가 되는 게 맞지. 그쵸?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봅시다. 16번 문제를 보시면요, 원래 요렇게 생겼었는데 이제는 2배씩 키웠고요. 그쵸? 얘의 건널비가 864제곱센티미터래요. 그치? 그러면 얘는 건널비가 몇일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 길이가 2배가 늘어났을 때는 건널비가 몇 배가 된다고? 4배가 된다고. 그럼 얘는 나누기 4 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216인 거죠. 그러면 모서리의 길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216이에요를 알고 있다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의 부피가 216인 걸 알게 됐다면, 아니지, 얘의 건널비가 216인 걸 알았고, 그러네. 부피도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어서 216이네. 그치? 부피가 216인 걸 알았어. 그치? 여러분, 그 상태에서 길이를 2배를 늘렸어. 그럼 부피는 몇 배가 된다고? 8배가 된다. 닮은 B가 1대 2예요. 닮은 B가 1대 2예요. 건널비 B는 1의 제곱인 1대 2의 제곱인 4예요가 나오는 거고, 부피의 B는 어떻게 된다고? 1의 세제곱인 1대 2의 세제곱인 8 이렇게 나온다고. 진호야, 설명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의 부피가 216이에요 나왔죠? 그럼 얘의 부피는 216의 8배가 나오는 거죠. 1728.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부피의 차죠. 216과 216 8배의 차이를 구하니까 답은 216 곱하기 7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스텝 5 중요 문제 몇 문제 풀어주진 않을 거고 풀이 방법만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1번 문제 아까 설명했어요, 여러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2번 문제 읽어보시면 직육면체 모양의 막대가 있어요. 이거를 잘라서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를 3,000개 이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치? 그랬을 때 직육면체의 높이는 적어도 몇 cm 이상이어야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밑면이 지금 20, 20이잖아. 여기에 2cm 짜리로 조각을 낸다니까 한 모서리에서 몇 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10개, 10개 나오겠죠? 이 짜리가 10개 있어야 20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한 개의 층에 100개씩 나온다라는 소리야. 30. 그렇지. 그러니까 3,000개를 만들려면 100개씩 30층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30cm예요 하면 안 되지. 왜? 모서리의 길이가 지금 2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60cm 이상이어야 합니다가 답이 나와야겠네요. 맞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라 그랬어요. 그쵸? 이해돼요, 여러분? 자, 부피를 구할 때 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서 얘를 밑면으로 봐줄 거라고 이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높이 15만 하시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수연이 이해됐어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4번도 그래서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삼각 기둥을 잘라냈다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모양을 잘라낸 거죠.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우리가 얘를 3개로 잘라내서 얘 따로 뒤에 있는 요렇게 생겨있는 삼각기둥 또 따로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직육면체 따로 이렇게 하면 고달파요. 오케이?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우리? 그냥 삼각형 반만큼은 삼각형 반만큼? 그렇지. 그것만큼을 빼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각형의 반만큼, 그러니까 잘라낸 삼각기둥 잘라낸 거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전체 부피에서 잘라낸 삼각기둥의 부피를 빼면 되는 거야. 그치? 집중하세요. 자, 그럼 집중하세요.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를? 얘는 삼각기둥은 여러분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사각기둥 그 부피 맞죠? 구하는데 그래, 사각기둥의 부피의 반을 구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우리는 여기를 밑면으로 보면 된다고. 여기를 밑면으로 보고 여기를 높이로 보면 된다고. 알겠나요? 그러면 4, 3 여기가 4, 3 높이는 2예요 나오는 거죠. 그럼 부피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한 거에 2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요 빨간 삼각형의 넓이죠 지금. 이해됐어요? 네. 정확히 알고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문제 푸는 전략도 정확히 알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알겠죠? 직육면체의 부피가 이거래요. 높이는 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계산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계산인데 우리 뭐 해야 돼? 세제곱 센티미터와 세제곱 미터일 때 단위 완성되면 0 몇 개 붙이는지 몇 개 붙어야 돼요? 이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0 몇 개 붙여야 돼요? 5개요. 6개 붙여야 되죠. 6개 붙여야 되죠. 부피니까. 그렇지, 부피니까. 세제곱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오케이. 집중.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안치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쇠막대 3개를 넣었더니 물의 높이가 2cm만큼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무슨 뜻이에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나는 완벽하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밑면의 면적 30, 25 여기에서 이제 늘어난 높이가 2잖아. 즉 이렇게 직육면체가 없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 얘의 부피가 돌 쇠막대 3개 쇠막대 3개의 부피랑 똑같다라는 거죠. 맞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한결이 아까 질문한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30 곱하기 25 곱하기 2를 3으로 나눠줄 거거든. 그쵸?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아니지, 1500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약분을 해야지. 알겠어? 252개니까 500 끝이에요. 도현이 알겠어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정확히 읽었으면 우리는 하나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 3을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네요. 괜찮죠? 안치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도윤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쉽죠, 안치수가? 이만큼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두께가 있을 거 아니야, 수조면. 그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수조에 물을 가득 담은 후 바닥에 한 모서리를 중심으로 기울였더니 이렇게 됐어. 자, 수조에 남은 물의 부피를 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얘도 여러분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를 밑면으로 하고 이만큼을 높이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문제가 계산이 확 쉬워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할 수 있고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된다고. 좋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은 똑같은 설명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니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풀면 영리하게 푸는 건가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풀었었지? 그거를 너네 걸로 가져가면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얘는 어때요? 입체 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입니까? 얘는 뭐 어쩔 수 없죠. 전체에서 2개, 요 부분 빼면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럼 이런 거 할 때도 식 좀 써서 하세요. 23, 12, 14에서 6, 3, 4랑 5, 7, 9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하세요. 알겠습니까? 쓰고 나서 가장 큰 정육면체 한 개를 만든다. 알아나. 문제 보고 뭐 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직육면체를 잘라서 가장 큰 정육면체 한 개를 만든다. 뭘 구하라는 문제죠, 결국에? 그러니까 잘라서 만든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정육면체의 모서리 하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예요. 최소 공약. 잘라서잖아. 얘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알겠어요? 작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최대 공약수라고. 알겠죠? 만약에 앞에 문제에서는 뭐였어? 얘를 붙여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으면 우리한테는 최소 공배수가 필요하겠고. 그치? 자, 건널비 구해달래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14가 정리. 그 아래에 있는. 자, 지금 한결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냥 앞에 집중하세요. 밑에
14짜리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8짜리 직육면체에서 8 곱하기 8 곱하기 4만 더해주래요. 그쵸? 이게 왜 4냐면 이 정육 아니야 4가 맞아. 이 14짜리의 정육면체 6개의 건널비를 다 구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것좀 포함해줘요. 요거랑 여기를 포함해서 구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디예요 이제? 4개. 1, 2, 3, 4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계산 노가다를 안 하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앞에서 보던 옆에서 보던 무조건 요렇게 생긴 모양이죠? 네. 그치? 이게 총 4개가 있겠네? 네. 그리고 위아래서 볼 때는 어떤 모양이에요? 위에서 볼 때, 아래에서 볼 때 무조건 이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위에서 볼 때는 대신에 중간에 네모. 요렇게 생겼겠죠. 근데 건널비는 무조건 14 곱하기 14죠. 맞아요? 생각해 줄 수 있겠어요? 선생님 저번에 말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못 들었어요. 자, 건널비가 62래요. 색칠한 면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쵸? 우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걸 봤었냐면 그래. 우리는 이때까지 요거의 넓이를 알고 있을 때 옆면의 높이를 구하세요가 나왔었거든요. 그쵸? 그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제 밑면으로 놓으면 되는 거야. 얘를 밑면으로 놓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3이에요.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가 12에요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밑면 두 개는 아이고. 그치. 여기 6이니까 얘가 50이 돼야 되죠. 그쵸? 12에 요거가 50이 되어야 건널비 62가 되죠. 여기는 5에요 나와주면 되는 거네. 그쵸? 여러분 이 5가 어디에요 이제? 여기죠. 알겠나요? 지금 요거를 밑면으로 봤으니까 여기가 높이가 된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건널비를. 여러분 얘를 밑면으로 놓고 그러면 전개도가 이렇게 그려진다를 생각을 해야겠죠. 알겠어요? 그럼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얘가 밑면이니까 이게 높이구나. 밑면과 밑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높이구나. 여기 6인 거 생각하면 건널비 구하는 거 쉬워요. 맞죠? 자,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15번 문제 정확히 읽으세요.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5인 직육면체 모양의 가를 몇 개 쌓아서 오른쪽 나를 만들었어요. 나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가의 옆넓이는 40이에요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옆넓이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만큼 20이고 옆넓이가 40 아니구나 여기가 5인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몇이에요? 8이에요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네. 그치? 요거가 2 이렇게 나오는 거네. 자, 그럼 얘는 건널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널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2, 4.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아까 요거처럼 다섯? 요거처럼
이 방법으로. 그러면 봐봐. 앞에서 보면 요렇게 본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얘가 앞에서 보는 넓이가 돼요. 그쵸? 이거 정확히 두 개만큼 있겠죠. 그쵸? 옆에서 보면 요렇게 쳐다보면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요렇게가 두 개 있겠죠. 그쵸? 그리고 위에 아래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요런 게 두 개 있다가 되는 거네요.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얘 하나가 10인 거 알죠, 이제? 네. 그리고 요거 하나는 8인 거 알죠? 아, 아니구나. 2니까 4인 거 알죠, 그쵸? 4. 두 개 다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알겠나요?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딸그락거린다, 계속. 자,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몇이에요? 여러분, 얘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펼쳐주고, 여기에 살짝 뻑큐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쵸? 이거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얘의 건널비, 얘의 둘레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보고 집중. 얘의 둘레는 여러분 아까도 했던 거예요. 이거의 둘레랑 이거의 둘레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 않긴 한데 여기가 다 직각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보라색 테두리가 18 두 개랑 22 개인 거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일일이 더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언제야? 그 스텝 4에 나왔던 문제처럼 요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얘는 추가해줘야 되는 거지. 안쪽으로 움푹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면. 맞죠? 근데 얘가 볼록하게 튀어나가 있다면 그냥 이 직사각형의 둘레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계산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겠어? 뭐가 두 개가 있고 뭐 곱하기 높이가 있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